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강사 손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의 장단점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단순히 그 시험에 관한 얘기뿐이 아니라 어떤 장단점이나 기타 여러 사항들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뭐냐? 장점은 뭐냐? 그죠? 일단 폼이 난다는 거죠. 그쵸? 이름만 들어봐도 어때요? 그쵸?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채용 시에 이제 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다수의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채용 시에 우대를 한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값 대비해서는 사실 문제가 쉬운 편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 시험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 1인 투자하고 집합 투자 자산운용사를 나누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를 땄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과목을 더 붙어야 이제 완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과목을 보려고 시험장에 갔는데 그 문제를 받아보니까요. 생각보다 이제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름값 대비해서는 문제가 쉬운 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상보다 계산 문제도 적은 편입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없진 않지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 전혀 아니고요. 결국 따라서 노력 대비해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수가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확실한 거는 응시자가 가장 많습니다. 아주 월등히 많은데요.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격증 통계입니다. 여기 금융자격증 통계 자료인데요. 뭐 최신 자료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금융연수원에서 하는 자격증들은 이제 2023년도 기준 통계들이 올라와 있어서 그거를 인용했고요. 그 외에 이제 금융투자협회나 이런 데들은 2022년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쵸. 투자자산운용사가 가장 비중이 크다. 뭐 접수자 수도 아주 월등하게 많고요. 응시자 수도 많고 또 합격자 수도 많지만 뭐 무엇보다 매력적인 거는 합격률도 굉장히 착한 편이다. 그죠? 명성에 비해서 합격률이 전혀 낮은 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께서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그 뭐 시험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나요? 여러 번을 평균하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 시험이 이제 여기 있는 자격증이 이제 대부분은 1년에 3번 봅니다. 요 이상 있는 거. 펀드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보다 저 위에 있는 것들은 이 중에 신용 분석사 외에는 제가 다 강의를 해본 자격증들이거든요. 그럼 1년에 대부분 이제 3번 정도. 대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평균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격률이 이 정도다라고 신뢰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2등이 외환 전문역이잖아요. 이건 이제 1종과 2종 두 개 자격증을 합한 겁니다. 합한 게 그나마 그쵸, 응시자 수가 절반 정도 되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자격증들보다도 실제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도 있겠죠. 그쵸? 그쵸? 어떤 단점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점은 다양한 분야를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나온 뭐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나 뭐 그런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그런 것들은 어떤 좀 특정한 분야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투자, 물론 투자가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반 이상이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세금,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상품 등 이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반면 여기 이제 살면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도 수험 준비와 아울러서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약점이 공부할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점은 시험 문제는 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 건 있는데 따라서 예상되는 필요 공부 시간을 한번 제시해 봐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개인차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뭐든지 개인차가 있죠. 달리기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떠냐 해서 제가 그냥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수없이 강의를 해본 바로 느낀 거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일단 그 기초가 없는 분들은 한 180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기초가 없을 경우 180시간 정도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분들은 투자 관련 강의를 수강하셨다거나, 예, 또는 이제 타 금융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죠. 아까 그 다른 자격증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은 또 여기 부분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공부 시간을 조금 단축을 하실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는 투자자산 운용사의 합격 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좀 단권화입니다. 여러분 그 단권화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시험에 합격한 분들의 합격 수기나 이런 데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단권화를 하면 좋을까? 이제 그 안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와우 패스 문제집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집이 굉장히 두툼하고요. 거기 이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집 한 권이면 충분한데요. 지금까지 무려 23년간 검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큰 은행들은 거의 다 있죠. 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매년 수백 명씩 이제 수강을 하는, 예, 지금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저희 문제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시험 합격에 충분한 내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에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문제집이라 그래서 그냥 너무 문제풀이 위주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내용 설명이 아주 굉장히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문제집 한 권이면 완전하게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험 합격용으로는요. 예, 그래서 이제 충분한 내용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3년간 기출 문제를 분석한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호 시험은 아니지만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는 시험에 정식 출제위원도 역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저희가 다 감안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학을 하시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예,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강사들의 이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드리는데, 일단 이제 계산 문제는 적게 출제되긴 합니다.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다만 계산의 흐름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서술형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숫자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서술형으로 나오지만 어떤 계산의 흐름은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하다 보시면 당황하는 게 법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법규 과목이 특히 이제 기본서 있잖아요. 여러 권 있는 기본서. 기본서를 보면 정말 많아요, 내용이. 네. 그러니까 법규 과목을 이렇게 딱 보면,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그냥 성경책이 떠오릅니다. 성경책. 예. 그래서, 예, 정말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규 부분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석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구석에서. 그러니까 왜 이게 구석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법규가. 이제 법규의 원래 핵심이 자본시장법과 금융위원회 규정이에요. 요즘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있지만, 예, 그러면 이 자본시장법과 금융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다르냐면,
자본시장법은 그래도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근간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만한데 이 금융위원회 규정이란 게 뭐냐면 자본시장법에 있는 사항들 중에 그거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규율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규정의 내용들을 보면요. 진짜 이렇게 딱 그냥 엄청나게 내용이 많습니다. 막 동그라미가 1번부터 25번까지 나오고 막 그런 게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도 못 외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금융위 규정에서도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냐면 법규 문제는 그걸 일일이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실무 사례,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예, 증권회사 감사팀에서도 법규 다룬 업무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무의 사례를 많이 들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무 사례를 통한 이해를 하고 좀 내공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 일일이 전부 다 외워서 풀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하셔서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강의를 듣고 하시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자격 시험은 아무래도 강사진이 중요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강사진이 자기의 이제 경험이나 예, 강의력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이제 여러분도 가뜩이나 힘드신데 도움을 좀 많이 얻고 신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실력이 있다 없다는 당연히 이제 실력이 있죠. 예, 실력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그런데 예, 이제 객관적인 걸로 보면 과연 실무 경력이 있는가도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무 경력자의 사례나 이런 거를 통한 강의는 훨씬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 일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5분의 강사님이 실무 경력이 굉장히 좀 빵빵합니다. 강의 경력은 전원 20년 전후의 경력을 갖고 계시고요. 뭐 한 분은 이제 은행에서 투자 업무 관련 과장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요거 이제 접니다. 두 번째는 증권회사에서 투자하고 법률의 업무 쪽에 과장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교수님은 이제 보험사 쪽에서 리스크 관리 관련 과장 경력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부동산학과 전임 교수인 분도 하시고 또 세금 쪽은 세무사분 이렇게 돼서 실무 경력이 아주 빠방한 강사진들께서 본인이 겪은 너무나 소중한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를 보겠습니다. 예, 예, 주관과 접수처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입니다. 예, 시험 일정은 1년에 시험을 3번 봅니다. 3번 보고요. 그 다음에 총 3과목입니다. 자, 100문항, 120분 시험을 보고요. 예.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을 보시면, 예, 응시 과목별, 정답 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면 과락이 되는 겁니다. 과목별로. 40% 미만이 되면 과락이 되는 거죠. 이 뜻은 과락이 없으면서 응시 과목 전체 정답 비율은 70%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 돼요. 총점이.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과락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40%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과목별로. 3과목인데요. 그런데 다음 과락 기준은 다음에 과목 정보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보면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과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1, 2과목이 여기 있고 3과목은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죠. 먼저 이제 제1과목입니다. 1과목은 과목명은 금융상품 및 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항 수는 이제 20문항이고요. 과락을 면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8개를 맞으면 과락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이거 밑으로 맞으면, 그러니까 7개부터는 과락이 되는 거죠. 7개, 6개 이렇게 맞으면 과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딱 40%잖아요. 40% 이상. 그 다음에 세부 과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보시면 세금이 7문제입니다. 세금이 7문제. 그리고 금융상품 8문제, 부동산
5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금융상품은 8문제면은 많이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세금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아주 얄팍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매우 어렵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요. 다만 그래도 이쪽에 역시 전문가들의 강의는 들으셔야 할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을 보시면 투자 운용 및 전략 2,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이란 제목 하에 30문제입니다. 예, 역시 이제 12개 미만으로 맞으면 과락이죠. 12개부터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는 뭐가 있느냐? 대안투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투자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무슨 토론할 때 누가 반대하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투자가 주식이나 채권 투자라고 봤을 때 주로 이제 그거 이외의 투자들을 대안 투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부동산 투자, 뭐 그다음에 뭐 일부 뭐 사모펀드 투자나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안 투자 5문항이고요. 해외 증권 투자입니다. 예, 이게 5문항이에요. 이건 뭐 공부할 분량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딴 거보다.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이란 과목이 많죠. 12문항인데요. 요 투자 분석 기법은 사실은 3개의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산업 분석, 이 3개 소과목으로 또 과목이 나눠져 있는데 각 소과목당 몇 문제가 나오는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쳐서 12문제인데요. 뭐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6, 3, 3인 경우가 제일 많긴 합니다. 기본적 분석이 한 6문제, 기술적 분석이 3문제, 산업 분석이 3문제 정도 나오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그 정도 된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들을 다루고 있고요. 리스크 관리가 8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이 자격증이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일임 투자자산운용사하고 집합투자자산운용사라고 2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투자자산운용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근무하시던 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붙으신 분들이 많죠,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일임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1, 3과목이 면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2과목만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래서 2과목 하나만 봤다는 얘기죠. 2과목, 근데 문제는 2과목만 본 게 아니라, 앞에 문제는 다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역시, 쉬운 편이다. 그죠? 상당히 금방금방 풀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예,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분명히 이름값보다는, 쉽다는 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시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죠. 조금, 뭐 기대보다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기대 이상 쉬울 때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종전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2, 3과목이 면제되기 때문에 1과목만 그분들은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사실 이 자격증이요,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그 금융투자협회 연수원에 가가지고요, 예, 여의도에 가서 강의를 글쎄 그 100몇십 시간 이렇게 들어야만 응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집합투자자산운용사가.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응시 안 하고 이제 의림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 정도로 합격률도 굉장히 낮았고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이게 대중화된 게 아마 은행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시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내용도 조금 더 쉬워지고 그런 걸로 제가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다음에 이제 3과목입니다. 3과목을 보면 직무윤리 및 법규하고 투자 운용 및 전략 1파트가 있습니다. 예, 문항수가 제일 많죠. 50문항이고요. 네, 과락의 기준은 이제 20개 이상을 맞으면 과락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이제 비중이 큰데 직무윤리가 5문제입니다. 직무윤리는 사실 제일 쉽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는 뭐 이름 봐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좀 윤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자본시장 관련 법규가 11문제입니다. 요게 자본시장법하고 예,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요게 이제 11문제고요. 금융투자협회 규정이 3문제인데 합쳐서 이제 14문제죠. 이 부분이 기본서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거의 이제 읽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죠. 성경책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너무 일일이 외우다가는 한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운용 6개, 채권 투자 운용 6, 파생 상품 투자 운용 6문제고요. 그 다음에 투자 운용 결과 분석이 4문제, 그 다음에 거시경제 4문제, 분산 투자 기법 5문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전체 소개를 이제 내용을 드렸고요. 예, 여러분이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